안녕하세요. 주간보 교육경TV 주간보 TV입니다. 오늘은 그 종사자편 어제 저번 시간 이어서 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저번 시간에 그 이제 인력 기준 중간에 이제 하다가 그쳤는데 달아서 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바로 보시죠. 자, 여기 오늘도 법제처 들어가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보겠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노인복지법 이거 들어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노인복지법 여기 노인복지법 제일 밑으로 내려오셔서 시행규칙 시행규칙 여기 밑에 별표 9 예, 별표 9 한글로 볼게요. 저번 시간에 여기 도표 설명에 요까지 봤는데 여기 나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나 시설장은 상근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근무 안 하셔도 되는데 요걸 기준으로 보시고요. 시설장은 상근하는 자로 두어야 된다. 다음은 복지연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두는 시설장은 제외한다. 복지연구는 아마 이게 외근 나갈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두는 거고요. 보통 시설장은 상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시설장은 상근. 예. 이거 다 요건 삭제됐고 주야간 보호 서비스 및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4대 직종들이 다른 기관 급여가 다른 이제 기관하고 이제 겸직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사회복지사가 무슨 간호사 그 직종 겸직도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 직종만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 직종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라목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 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이제 9인 시설 밑으로 이제 이하로 하시면은 주간보호 말하는 건데요. 그 주야간 보호가 여기 주야간 보호가 주야간 보호가 주야간 보호 여기 주야간 보호 이 주야간 보호를 이제 9인 밑으로 하시면은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이제 시설장이면은 그 간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뭐 간호조무사 자격증, 물리치료사 자격증, 작업치료사 자격증 요걸 가지고 계시면은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고 요양보호사도 제가 시설장하고 간호사나 뭐 예를 들어 간호사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이 있고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9인 미만 시설에서 여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주간보호를 하시면은 그 직종 겸직이 유일하게 되는 그 경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시설장하고 간호사를 다 맡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갖고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간호사 자격증 뭐 이런 경우에 있다 그러면 그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조건에서 이제 다른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장이 이제 간호사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개의 그 직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요거는 처음에 이제 시설을 그 설립하실 때 만약에 이제 어르신이 없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 구인으로 이하로 이제 그 신고를 하셔가지고요. 신고를 하신 후에 시설장하고 간호사를 내가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변경해가지고 크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구인 시설 자체를 그러니까 10명 미만의 시설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셔도 되고요. 계속. 예. 예. 직종 겸직은 요거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직종으로 겸직하는 거. 기관과 기관을 그 겸직하는 게 아니고 직종으로 겸직. 직종이 두 개의 직종을 한 사람이 두 개의 직종을 가진다. 요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사자는 시설 설치 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거는 뭐 근로기준법에 사실 들어가는 건데 근로자하고는 무조건 계약을 해야겠죠.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도. 예. 그리고 감옥에도 불구하고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구강위생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방문 간호 얘기인데, 방문 간호 치과위생사 이 구강위생만 하신다 하면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안 두고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문 간호 서비스 제공하는 수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간호 보조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이게 방문 간호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이제 그 종사자를 그 기준을 나타낸 거고요. 요거는 그냥 보시면 그냥 알면 되는 거니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여기 법제처 들어가가지고 11조 2 한번 보시면 돼요. 그냥 한마디로 교육을 하고 이수환자가 이수환자 또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요런 치과위생사도 이제 그래 한다 이 말이죠. 교육 이수환자와 치과위생사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자가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중에서 9개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이제 그 방문 간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기 위한 여기 이제 의료기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요 내용을 충족하면은 겸직해서 방문 간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도 주간보호랑은 지금 관련이 없는데 자꾸 이제 지나가다 보이니까 그냥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방문 간호 서비스 이걸 하려면 이제 이 조건이 간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 간호사, 간호 업무 보조 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 요 사람들이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요래야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의료기관 개설하고 운영하는 자가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하면은 여기서 이제 일을 하려면은 겸직을 하려면은 여기 의료기관에서 겸직을 하려면은 요 조건이 맞아야 된다. 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을 복지연구를 제공하나 대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1명을 둔다. 요거는 이제 근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이것도 지나가다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복지연구 이건 시설장이 어쨌든 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니까 이건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복지연구네. 복지연구를 제공하나 대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 요거를 겸직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방문요양 하시면서 복지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명백히 이제 서로 겸직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 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 근데 대표자분들이 이제 그걸 하니까 겸직 아닌 겸직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엄연히 겸직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고요.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데,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가지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복지연구 지원 서비스는 제외한다. 복지연구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도 그냥 머리에서
없으시면 돼요. 도로 헷갈리니까. 예.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재가하고 재가 시설,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뭐 이런 경우인데 요 경우에 이제 하나의 이제 여기는 재가하고 재가 그 주간보호랑 단기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렇게 같이 한다는 그 경우에 이제 그 설명드린 거고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설 및 시설 기준에 관한 특례,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에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 시 침실 외의 시설은 병행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주간보호랑 만약에 예를 들어 단기보호를 같이 하면은 그 거실이나 그 화장실, 목욕탕, 조리실, 사무실 같이 쓸 수 있고, 방문 요양하고 주간보호 같이 하신다 그러면 사무실 같이 쓸 수 있다 요 말입니다. 생활실하고 침실만 같이 쓸 수 없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내용 비슷하게 이제 요양시설, 요양시설하고 이제 재가시설을 같이 하는 경우에, 병설할 경우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다른 게 90제곱미터를 제외해야 되는 게 그게 나와요. 그 부분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거는 이제 같이 할 수 있고, 어르신들 이제 편한 생활 공간, 침실 공간, 요거는 건드릴 수 없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인력 기준에 관한 특례, 재가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하나의 다른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은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 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엔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관한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이거 이제 간호하시는 분들만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그렇게 해가지고 인력 기준에 이제 시설장은 거의 다 이제 겸직이거든요. 시설장은 거의 겸직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장기요양 시설에서 이렇게 시설장은 겸직이에요. 그냥 시설장은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나 뭐 요양보호사 5년 하고 뭐 교육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설장 되는 경우에는 방문 간호를 제외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겸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방문 요양 2번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해. 요 겸직입니다. 예, 겸직. 요걸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방문 요양 하시다가 방문 목욕도 만약에 시간이 이게 맞으면은 또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요 겸직입니다. 예. 요 겸직하고 이제 공동 활용한다는 거, 그 내용을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요 내려가면서 이제 자꾸 나옵니다. 예. 주요간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양사 10명 이상, 10명 이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원래는 15명이잖아요. 방문 요양만 하면. 근데 이제 주요간보호나 단기보호 같이 하면은 10명 이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농어촌 이건 전에 말씀드렸고 5명 이상으로 직원 구하기 힘드니까 할 수 있고, 방문 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방문 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를 만약 시급제로 하는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떤 원장님은 보니까 뭐 시급을 안 쳐주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니까 월급제 하신다 하면, 예를 들어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요. 근데 뭐 어디 이제 방문 요양 급여를 안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시간도 안 맞고 그러면 이제 인력이 남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야간 보호에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지. 그냥 방문 요양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시급하는 사람을 그냥 데려다 놓고 일 시키면 안 됩니다. 예.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만 있다는 거지. 이제 월급이나 그런 문제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4번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이게 계속 나오는데 요 직종들을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제 겸직입니다. 이것도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겸직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 사회복지사 이제 제한이 있어요. 이용자 50명당 1명. 요 이용자는 입소자인 거 이제 아시죠? 예. 이용자 50명당 1명, 당 1명입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30명당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의 경우 1명 이상하고 당하고 이제 아시죠? 요렇게 이제 겸직해서 할 수 있다 요거고,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요 직종들은 겸직해서 해야 된다 요 말이고, 만약에 이제 요걸 넘어가는 경우에는 뭐 전임을 두거나 아니면은 그 인력 기준 그 위에 보신 거 있잖아요. 그 규칙 요 위에 보면 있는 거 거기서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요럴 경우에는 1명 두고 이제 겸직하는 겁니다. 요 두 개의 기관에서. 그럴 때 이제 이 제한에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요 말이고요. 5번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제4호 과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 이것도 이제 4호 과목이 인력 기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2대,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 상호간에 공동 활용할 수 있다. 겸직이 아닙니다. 요거는 각각 놔두고 주야간보호에 요양사 조리원 놔두고, 단기보호 서비스도 조리원 요양사 놔두고 각각 나눴어요. 놔두고 이분들이 이제 조리원을 예로 들자면은, 예를 들어 주야간보호 조리원이 휴무야. 그러면 단기보호 서비스 조리원은 출근했어. 근무를 하면은 이분이 이 주야간보호 밥도 같이 음식도 같이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요겁니다. 이분들은 뭐 거의 다 월급제니까, 뭐 시급제 하신 분들 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시급제도 뭐 그렇게 한다 하면 또 그 근로 시간만큼 하셔가지고 해줘야 되고, 그거는 뭐 근로기준법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6번 요거는 이제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일 때는 조리원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건 1명을 놔두고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둘 다 각각 놔두는 게 아니고, 이게 두 기관을 합쳐가지고 1명을 조리원을 겸직시키게 하는 거예요. 겸직해서 25명 미만일 때만, 요 미만이면 이제 이게 24명까지겠죠. 24명까지는 조리원을 겸직해서 양쪽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 겸직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요걸 잘 보시고요. 예. 6번. 자, 6번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 요거는 이제 요양시설하고 이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같이 하는 경우에 주야간보호 같이 하고 방문요양 같이 하고 요양원하고 뭐 공동생활과정하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특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 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 요거는 이제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뭐 아까 화장실, 사무실, 뭐 목욕탕 이런 경우는 다 같이 쓸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요. 2번. 근데 공동으로 사용한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요게 들어갑니다. 요게 차이 나요. 9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죠. 뭐 사무실, 화장실, 조리실, 목욕탕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요 내용만 이제 다르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생활시하고 침실은 건드리면 안 되고, 요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복지 시설을. 예. 사회복지 시설을 요양원으로 생각하면 돼요. 저희가 이제 장기요양이니까 이 장기요양 관련해 설명드리면은 요양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에, 방문요양, 방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사회복지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요거 중요합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힘들어요. 실제로 이걸 하면은 그 공간 제약이라는 거, 뭐 예를 들어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그 월초 월말에 선생님들 들락날락거리면 사무실도 좀 커야 되고요. 그냥 어르신들 그냥 많이 내려고 그 막 사무실 좁게 하고 이러시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좀 막 분 닫고 이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리 이제 설립 전에 사무실도 좀 많이 같이 하신다고 하면 크게 좀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알고 계시고요. 주야간보호도 마찬가지죠. 그 생활실 같은 것도 좀 넓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방문간호 아까 그 내용입니다. 2년 이상 간호무경이 해당 시설 방문 간호 이제 하면은 그 시설장은 요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요 내용이고요. 이제 인력 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사회복지시설을 병설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죠. 범위에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설장 겸직한다는 요 내용입니다. 요거는 머리에서 지우시면 돼요. 일단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시설장은 다 겸직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의료기관 이것도 또 나오는데, 이제 방문간호 이제 하면 또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상근 환자를 시설 제공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거니까 이제 여러 알고 계시고 이제 여기부터 2, 3, 4를 이제 제가 위에 제가 이제 주간보호 단기보호 할 때랑 그 뭐 다른 게 뭔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간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사회복지 시설의 병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겸직할 수 있다. 여기 있지. 간호사 이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제 겸직할 수 있다. 연행 겸직입니다. 요거. 예. 겸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갖고 요양시설 하면서 단기보호나 뭐 주야간보호나 이래 하면은 그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요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웬만해가 겸직할 수 있거든요. 그 시설장하고 이제 의료팀은 그 겸직이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계시고요. 머릿속에. 3번이 조금 다른 게 아까 제가 복지 시설에서는 요양사가 공동 활용됐잖아요. 공동 활용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공동 활용이 안 돼요. 요양 시설하고 그 주야간 단기보호 이렇게 같이 하면은 그 요양보호사를 만약 그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를 뭐 단기보호에 일을 시킨다든가 단기보호의 요양보호사를 주야간보호 요양시설에 일을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제 인력 인력 사용하는 게 위반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명심하시고요. 아까는 이제 단기보호랑 주야간보호는 같이 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공동 활용이 됐잖아요. 요게 좀 크게 다르다는 거, 그 명심하고 계시고요. 예. 조리원은 똑같아요. 조리원을 이제 4, 5 과목에 해당하는 조리원 2대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비슷한데 요양원의 조리원하고 주야간보호에 뭐 예를 들어 주야간보호에 조리원이 있다. 이런 경우에 주야간보호 또 조리원이 쉬었어요. 쉬면 요양시설에 이제 조리원이 밥을 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 밥도 할 수 있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요양시설이 이제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공동생활가정 몇 동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3동씩, 뭐 4동씩 이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이제 좀 유념하셔야 될 게 공동생활 가정끼리 이제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A동의 그 공동생활 가정이 조리원이 쉬어요. 그럼 B동의 그 공동생활 가정의 조리원이 A동에 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요거를 이제 명심하시고 요양원은 뭐 사실 요양원을 2개 짓고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생활 과정에서 보통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거는 명백히 잘못된 거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거는 이제 인력 그 기준 위반된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 뭐 공생하고 주야간보호 많이 하니까 저도 이거를 설명한 이유 그것 때문에 보통 병사를 많이 하세요. 단기보호랑 주야간보호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요걸 같이 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직원을 놔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예요. 여기는. 예. 그리고 4번 주야간보호 이건 똑같아요. 주야간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하는 시설 사회복지 시설의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의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이 되는 조리원이 겸직입니다.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건 위에는 공동 활용 각각 두고 공동 활용. 3번은 이 4번은 그냥 한 명 두고 요 모든 시설에 요양원하고 뭐 요양원이나 공생이나 뭐 이런 시설에 그 주야간보호하고 이제 제가 서비스 시설하고 그렇게 같이 있는 경우에 조리원 겸직을 할 수 있다. 요 말입니다. 요렇게 지금 조금 이게 급하게 내려왔는데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주야간보호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병설을 많이 하세요. 주야간보호랑 뭐 방문 요양을 뭐 많이 하시거나 왜냐면 제가 그 경우가 제일 많고요. 뭐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뭐 요양원하고 공동생활가정하고 요양원 또는 공동생활가정으로 주야간보호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단기보호랑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이 방송하는 이유 중에 한 개인데 이 모니터링 나오는 경우에 내가 몰랐다 이거 봐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봐주질 않아요. 인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모니터링 나와가지고 다른 경우에 인력 기준 같은 경우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줘요. 공단 직원들이. 근데 뭐 다른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갖고 뭐 돈이 안 쓰여지는 뭐 이런 경우에서는 훈방으로 조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린 이유는 뭐 몰랐다 실제로 몰라서 그런 분도 있고 아는데 그냥 그 직원은 그냥 내 마음대로 쓰란다 해가지고 그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명백히 이제 알아놔야지 이걸 이제 뭐 환수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몰라서 뭐 이걸 몰라서 나는 몰라서 이걸 안 했다 이런다고 해가 그 사람들 봐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명심하시고요. 요 방송하는 이유도 그 몰라서 그 환수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 거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구 인력기준 이렇게 봤고요. 예. 요 조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 복잡하고 좀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있어도 그거 뭐 계속 보시고 뭐 종사자분들은 일하시면서 계속 보시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그 이 이걸 숙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제가 그 또 알차게 한번 내용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봐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